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올해 7월에 상장한 디자인 툴 스타트업 피그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디자인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죠. 그런데 피그마가 그냥 평범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어도비가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 같은 디자인의 거대 공룡 어도비가 피그마를 사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수 시도는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인수 결렬 스토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그마는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자체 상장이라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상장 이후 상황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초기 주가는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상장 첫날 85불이었던 주가가 최고 142불을 돌파했다가 이제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55불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그마,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디자인 툴로 성장한 기업, 한편으로는 어도비 인수, 불발과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이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얽혀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피그마가 어떤 기업인지, 왜 어도비가 인수하려 했는지, 인수가 왜 불발되었는지, 그리고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한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도비라면 왜 이 작은 스타트업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 딜은 왜 불발되었을까요? 바로 이런 왜와 어떻게가 오늘 영상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그마가 어떤 기업인지, 무엇이 강점인지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피그마는 단순히 디자인 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디자인 협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피그마는 2012년 미국의 젊은 창업가 딜런 필드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딜런은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디자인 툴은 설치형 소프트웨어였고 협업이나 공유가 쉽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딜런과 팀은 디자인도 문서처럼 브라우저에서 바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피그마입니다. 피그마의 핵심은 바로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점이에요. 사용자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바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서 디자이너는 물론 기획자, 개발자까지 같은 화면에서 협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한 팀이 동시에 UI를 디자인하면서 코멘트를 달고 색상이나 레이아웃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기존 설치형 디자인 툴에서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그마는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그마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자랑합니다. 처음 디자인 툴을 접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양한 템플릿과 예제 파일, 플러그인 지원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빠르게 디자인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피그마는 기존 툴 대비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생태계 덕분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플러그인이나 템플릿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가 만든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사용자 간 상호작용과 학습 효과까지 극대화됩니다. 이제 경쟁사와 비교해서 피그마가 가진 장점을 짚어볼게요. 전통적인 디자인 툴 시장은 어도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 등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이미 오랜 기간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어도비의 제품군은 설치형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협업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팀 단위로 파일을 공유하거나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죠. 반면 피그마는 완전히 클라우드 기반이고 브라우저만 있으면 접속 가능하며 실시간 협업까지 지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경쟁 우위입니다. 즉, 기술적인 완성도뿐 아니라 팀워크와 협업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기존 툴과 차별화됩니다.
게다가 크로스 플랫폼 지원이 뛰어나 윈도우, 맥, 리눅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피그마의 또 다른 강점은 스타트업 정신과 빠른 성장력에서 나타납니다. 설립 초기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무료 및 유료 모델을 적절히 혼합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개인 디자이너와 소규모 팀을 끌어모으고 이후 기업용 요금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었죠. 이 전략 덕분에 피그마는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피그마는 2025년 7월 자체 상장을 진행하며 기업 가치를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상장 전까지도 어도비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이 인수 의향을 보였을 정도로 그 성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기업입니다. 또한 피그마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교육, 커뮤니티 이벤트, 플러그인 생태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디자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그마는 단순한 디자인 툴 기업이 아니라 디자인 협업 혁신의 중심에 선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협업,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강력한 커뮤니티와 확장성, 그리고 기존 경쟁사 대비 뛰어난 접근성과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죠. 이러한 강점 덕분에 피그마는 어도비가 인수하려 할 정도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독립적인 성장 경로를 선택하며 스타트업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피그마의 스토리는 단순히 성장한 스타트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협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피그마가 디자인 업계뿐 아니라 투자자, 경쟁사, 일반 사용자까지 모두 주목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타트업 인수 사례가 아니라 규제, 시장 반응, 기업 철학, 업계 비하인드까지 얽힌 복합적 드라마였죠. 피그마가 왜 독립성을 유지했는지, 어도비가 왜 인수하려 했는지, 그리고 결국 딜이 결렬된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던 배경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당시 어도비는 기존의 설치형 디자인 툴 중심에서 점차 클라우드 기반 협업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도비 XD는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반대로 피그마는 단기간에 협업 디자인 시장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었죠.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칸바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도비 입장에서는 피그마를 인수하면 기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와 피그마의 장점을 결합해 디지털 디자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러나 이 인수 시도에는 수많은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규제 당국의 압박입니다.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반독점 규제 기관은 두 기업의 합병이 UI, UX 디자인 협업 시장에서 경쟁을 크게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 기업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업계 전반의 건강한 경쟁, 환경과 소비자 경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 하나, 가격과 기업 철학의 문제도 있었어요. 어도비는 약 20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 수준의 거액을 제시하며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피그마 내부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거액의 회사를 팔고 싶지 않다.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혁신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어도비 내부에서도 피그마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과 기존 제품군과의 시너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함께 논의되었다고 해요. 즉, 양쪽 모두 단순히 금전적 논리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학과 전략, 장기적 비전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수 추진 당시 어도비 XD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많은 디자이너들은 피그마를 대세 툴로 선택하고 있었죠.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2,500명 중 단 117명만 XD를 사용하고 약 2,200명이 피그마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어도비는 피그마 인수를 통해 격차를 단숨에 좁히려 했지만 실제로 디자이너 커뮤니티에서는 피그마의 성공 비결은 독립성과 혁신성에 있다라는 평가가 강했습니다. 대기업에 인수되는 순간
피그마만의 자유롭고 빠른 혁신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수는 결국 무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도비는 위약금으로 약 10억 달러, 한화로 1조 3천억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 실패에도 위약금을 지불한 이유는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대규모 M&A 계약에는 종종 규제 승인 실패 시 인수자가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이 규제 문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도비와 피그마의 경우 주요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에서 합병이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어도비는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규제 승인 실패는 어도비 책임으로 간주되어 피그마에 약 10억 달러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피그마는 이 위약금을 활용해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며 상장 준비와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도 돌았죠. 한편 어도비 입장에서는 거액을 지불하고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명예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회사 사이의 거래 결렬가 아니라 글로벌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협업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선 대형 인수 자체가 모든 상황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규제와 시장 반응, 기업 철학이 기업 전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죠.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빌 게이츠 시절의 넷스케이프 인수 실패,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후유증과 비견하며 미국 법무부가 빅테크 및 혁신, 스타트업의 결합에 얼마나 예민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어도비 내부에서도 인수 과정 중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 임원들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정말 합당한가? 라며 회의적이었고, 피그마와의 시너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한 실사 리포트 내용이 유출되면서 내부 논쟁이 불거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단순한 외부 규제 문제가 아니라 자체 내부에서도 과연 이 인수가 맞는가? 라는 의견이 엇갈린 사건이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피그마 인수 결렬의 핵심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수 결렬 후 업계와 디자이너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일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는 거예요. 피그마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혁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은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기술과 협업 시장의 건강한 경쟁 환경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M&A 무산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철학 충돌, 규제와 시장 반응, 그리고 혁신 유지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중에 피그마가 자체 상장을 추진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어도비와 피그마의 인수 시도는 기술력, 시장 점유율, 투자금, 철학, 규제, 커뮤니티 반응 등 수많은 요소가 얽힌 복합적 스토리였고, 글로벌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협업 시장에서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피그마의 자체 상장과 그 이후 주가 흐름입니다. 피그마가 어도비 인수를 거절하고 독립적인 길을 선택한 이후 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체 상장에 쏠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상장이 또 다른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피그마는 2025년 7월 마침내 자체 상장이라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체 상장이란 기존의 대기업 인수나 비공개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선택 자체만으로도 스타트업에게는 큰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상장 이후에는 시장의 평가가 곧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그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과 커뮤니티 기반의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죠. 상장 전 시장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투자자들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 디자인 툴의 선두주자라는 점과 어도비도 인수를 추진했을 정도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피그마의 상장 초기 주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을 정도예요. 실제로 상장 직후 주가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장 후 피그마 주가는 지속적으로 최저가를 갱신하며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선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성장성 대비 과대평가입니다.
피그마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인기 플랫폼이지만 상장 당시 시장의 기대치는 단기적인 수익성과 성장 속도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무료 사용자 기반 확장 전략과 기업용 유료 요금제 확대가 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즉,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가 주가 하락의 첫 번째 요인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경쟁 압박입니다. 피그마는 협업 디자인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어도비는 여전히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XD 등 기존 제품군을 통해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경쟁자들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칸바는 AI 기능을 도입하며 빠르게 디자인 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피그마가 앞으로도 독보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단기 투자자들의 실망감입니다. 상장 전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실제 첫 분기 실적이나 단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투자자들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작은 실적 차이도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기 쉽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장기 비전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적 부진이 주가를 끌어내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뜨거운 화두인 AI와 관련된 논란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 미드저니,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칸바, AI 같은 AI 디자인 툴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AI가 피그마 같은 협업 디자인 툴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피그마의 핵심 경쟁력은 팀 단위 실시간 협업, 브라우저 접근성, 플러그인 생태계에 있습니다. AI가 디자인 일부를 자동화하거나 보조할 수는 있어도 피그마가 제공하는 협업 경험과 디자인 워크플로우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들도 현재 주가 평가에서 AI 경쟁보다는 성장성, 수익 구조, 상장 기대치를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AI는 장기적으로 디자인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피그마 주가 하락과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변동보다는 시장의 밸류에이션, 과대평가, 경쟁 압박, 단기 실적, 기대치 미달이 주가를 끌어내린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정리하면 피그마의 주가 하락은 단순한 기술 경쟁 문제나 AI 대체 우려 때문이 아니라 시장 기대와 실제 성장 속도의 차이, 경쟁사의 압박, 투자자들의 단기적 반응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인기 있는 제품만으로 상장 후 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 성과와 성장 기대치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며 경쟁 환경과 투자 심리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피그마의 주가 하락은 단순히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력과 사용자 기반은 여전히 강력하며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혁신과 독립성 유지는 장기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지만 공개 시장에서의 평가와 투자자 기대는 언제나 단기적 변동성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피그마는 어도비 인수 결렬, 자체 상장, 주가 하락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기술력과 혁신만으로는 시장 평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피그마의 자체 상장과 주가 흐름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나 차트로 설명할 수 없는 기업, 성장, 시장 평가, 투자자 심리, 경쟁 환경이 얽힌 드라마입니다. 기술 혁신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기업 전략이 단기적 주가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선택이 스타트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까지 피그마의 상장 과정과 주가 흐름, 그 배경과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도비 인수 결렬, 자체 상장, 주가 흐름까지 모두 연결된 이 사건은 글로벌 디자인 협업 시장과 M&A 트렌드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죠. 피그마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혁신을 이어가며 업계 표준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